자, 들어가겠습니다. 계산기는 수시로 하니까 갖고 다니십시오. 갖고 다니시고, 아까 만약에 GT가 안 되면 다이소 가서 3,000원짜리 하나 사시고, 가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시기 좋으니까 하시고. 일단은 이 계산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그냥인데요, 이론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푸는 방법은 기술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예전 했던 거는 조금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155페이지로 가시면은, 155페이지 가시면은, 주택 소요와 수요는 했었죠? 안 했었나요? 자, 갑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냥 소요와 수요가 다다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죠? 우리 안 했으니까 가봅니다. 그래서 한 거는 이제 필기를 좀 하면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4월달 정도 가면은 기출특강이 있을 거예요. 기출특강이 있어가지고, 기출특강은 PPT를 좀 이용할 겁니다. PPT. 그죠? 이용해서 어디 좀 빨리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기출특강 가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주택 소요와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왜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라는 얘기 배우셨죠?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 자, 수요라는 건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다 갖춰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춘 수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상층 이상들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중상층 이상들은 자, 살 의사만 있어요? 살 능력도 있어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라는 얘기죠. 그거를 따라해보세요. 주택 수요. 그냥 우리가 하우징 디맨드라고 얘기를 해요. 유효 수요인데,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은 정부가 정책상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주택 서민들. 그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을 그냥입니까? 살 의사는 있습니까? 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개입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이걸 분석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주택 소요. 수요예요? 소요예요? 소요는 뭐냐면 니즈라는 건 얼마만큼 필요한 필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필요할까를 따져보는 거죠. 그럼 주택 소요라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디에 더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소요에 더 개입을 하죠. 소요 찾으셨어요? 파란 색깔. 자, 이건 그냥요, 무주택 서민이에요. 저소득층들이 속해 있는 주거환경으로서 시장경제 원리에 충족될 수 없으므로 사회 정책상 주택 정책이 안 요구된다. 요구돼서 이 정책상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필요하냐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수요는 그냥요, 중상층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쟁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까지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긴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와 소요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어디에 개입을 해야 되죠? 소요에 개입을 해서 수요를 전환시키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양가로 1번은 안 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양가로 2번도 안 했죠? 요거 양가로 2번만 갈게요. 양가로 1번. 우리가 주택공급 활동의 원칙은 활동을 읽어보시고, 따라서 원칙, 찾으셨습니까? 얘도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안 왔는데, 자, 지금 주택 공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지 마음대로 지어야 돼요? 공급하는데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적이 4가지가 있어요. 정량, 적시, 적지, 적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4가지는 그냥요, 글씨가 유사해요. 유사해서 적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 안에 있는 단어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봐요. 양시지법. 중간에 글씨 있어요? 양시지법. 간소성의 원칙은 주택을 절차가 간편해야 되는 건데, 간소성의 원칙은 적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우리 오지선다에서 4개 중에서 아닌 거 내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양시집업. 자, 양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수요에 맞게 해야 돼.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적시, 시점. 그러면 수요의 발생 시점에 맞춰서 가야겠죠. 따라서 적지, 지역. 그 지역에 발생하는 데 가야 되고 적법은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적합성 같은 게 나오면 돼요? 적합성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되죠. 양시집업만 나오시면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시집업. 이거 아닌 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출제됐다, 안 됐다?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 강의하는 게 굉장히 좀 힘이 빠져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양시집업. 그럼 여기 접합성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 6번은 나와. 주택의 여가가정과 주거분리 불량주택이라는 단어 있나? 찾았어요? 요거는 이제 별표 3개 주셔서 오늘 프린트 1번 문제가 거기서부터 테마예요. 여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안 한 부분이 어디냐면 157페이지 가시면 157페이지 양가로 3번은 안 했죠. 157페이지 양가로 3번.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한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안 했을까요? 출제 빈도가 낮아서 안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 거긴 할 건데 어차피 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다 까먹을까 봐 아는 건데 저 보세요. 시험이 언젠지는 아시나요? 10월? 그건 잘 알아요. 몇 회인지는 아시죠? 30일이죠. 그럼 벌써 몇 년, 30일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그러면 이제 최근 거를 뺏기기 때문에 자, 어느 순간 답세 끊겼다. 답세 끊겼다. 이 문제는 끊겨서 그 다음부터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쪽으로만 가는데 이것도 해드리긴 해요. 해드리긴 하는데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자, 답세 상향여가, 하향여가. 요것만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주택이 항상 그냥요, 새 주택이에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다시 재개발되죠? 그래서 여가과정만 잡으시면 되는데, 들어볼게요.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입니다. 주택시장의 여가과정. 자, 순환과정이에요. 순환과정. 그럼 주택이 이제, 새 주택이 있고, 헌주택이 있는데, 색깔을 칠해서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금이 많이 갔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고가주택이 됩니다. 고소득층이에요. 상위 계층이라고 해요. 상위 계층. 그 다음에 요거는 금이 가서 저가주택이에요. 저가주택. 그래서 하위 계층이나 나오죠. 하위 계층.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필터링 현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자, 이따가 제가 주거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재건축할 때 이 어떻습니까? 이 조합원들이 분담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럼 계량 비용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계량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고 얘가 얘한테 그냥 이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향여가. 그럼 하향여가는 쉬운 게 상위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위 계층. 맞나요? 근데 얘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계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은 재개발 하겠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업타임, 업그레이드. 그럼 다음에 업은 어떻게 돼? 밑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서 상향여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가만히 있나요? 항상 순환을 하나요?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집이 안 비어 있어야 돼요? 좀 비어 있어야 돼요? 수리도 하고 그러니까. 공가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저가주택에 사는 애들은 그냥요, 소득이 저소득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가주택 못 사니까 하향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저가주택이 많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G 높아지니까 따라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그냥에 대해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래서 하향여가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저가주택 수요 증가. 그럼 사는 사람이 많아야 밑으로 하향이 되겠죠. 근데 상향여가는
저가를 찾아요? 고가를 찾아요? 고가 수요가 늘어나고 저가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는 다 체크했었죠. 근데 이제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게, 우리가 이제 양가로 3번서부터 이제 갈 텐데, 양가로 이번에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을 뭐라고 돼 있냐면, 저가주택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정책상 신축이 금지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일정 수준 이하가 따라서 저가주택이에요. 자, 갑니다. 저가주택을 신축을 금지한다는 게 한번 딱 떴는데, 주택의 신축 금지인데요. 들어보시면,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지금 아까 고가주택을 저가주택으로 내려보내는 건 기존 주택을 팔았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소득이에요? 좀 저소득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좀 주택을 잘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만 짓지 저가주택은 신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면, 자, 그럼 단기와 장기 기억하세요? 단기는 신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기에 가서 저가주택 양을 늘리려고 하는데, 저가주택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신축을 하래요? 신축하지 말래요? 따라서 하향여가, 위에 있는 놈들이 밑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하향여가 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저가주택 양이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기존 주택, 절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애들이, 지네들이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얘네 팔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거기 보시면은 하향여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기업번. 저가주택 시장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에 따라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한다고 돼 있나?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나중에 그냥 하향여가 된다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해서, 자, 기존 주택 애들이 이제 초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가주택의 공급이 초과에는 없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면서, 아까 제가 하향여가 해온다 그랬죠? 밑에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그럼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그냥입니까? 공급을 전환합니까? 따라서 하향여가가 나타난다. 그럼 두 채가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밑에 미음하고 비읍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는데, 그냥 기존 주택을 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불변일 때는 저가주택 양은 불변이고, 저가주택 수량은 이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증가하는데,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더 안 하겠죠. 그래서 저가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저가주택 수량은 수요가 어떻습니까? 저가주택 수량은 수요가 증가한 양보다 적게 증가하는데, 이거 참고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자, 따보세요. 고가주택. 이거 나왔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두 채가 하향했다. 두 채만큼 모자른다. 두 채가 내려갔으니까. 그런가요? 다시 갈게요. 몇 채 내려갔다고요? 고가주택이 두 채가 없어진 거죠. 10채에서 8채로 내려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가주택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만큼 공급이 그냥 했어요?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는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신축이 안 돼요? 그럼 가격만 상승하겠죠? 상승합니다. 그러면 장기에 가서는 그냥요, 고가주택을 신축을 만들어요. 신규로 만들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고가주택 양을 늘립니다.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데,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요거는 절양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신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잘 갈게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몇 채가 내려갔죠? 두 채가 내려갔으니까 두 채만큼 저가주택량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두 채 안 지어야 돼요? 얘네 두 채를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잖아요. 맞나? 그럼 옛날하고 비용이 똑같으면 따로 두 채만 짓는다? 그럼 두 채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두 채가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가니까 가격도 불변이겠죠. 비용이 증가하면 두 채를 만들겠어요? 한 채만 만들겠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고가주택 찾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단계에 따라서 하향여가, 그러면 따라서 두 채가 하향했다. 따라서 두 채가 하향했다. 두 채 모자르다.
국가주택이 감소됐죠? 그러면 그러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예를 들어 공급자가 초과율 발생하니까 자, 그냥요, 고가주택을 신축을 하죠. 그럼 비용 불변이면 그냥요, 비용이 똑같아요. 그럼 따라서 두 채만 짓는다. 그러면 가격도 불변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도 불변이다. 비용이 증가하면 따라서 한 채만 짓는다. 그럼 한 채 짓니까 고가주택 양은 그냥 했어요? 옛날보다 감소를 했어요.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최종 정리는 비용 불변일 때는 모두 불변이고 오로지 저가주택량만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저가주택과 고가주택 가격이 모두 상승하니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 모두 수요와의 격차보다 공급이 많겠어요? 좀 적겠어요? 고가주택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디귿 별표. 저가주택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 증가했다. 자, 따라서 하향여가만큼 얘가 많이 들어간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다시 갈게요. 자, 갑니다. 저가주택을 신축해라, 신축하지 말아라. 그럼 보조해주면은 수요만 증가하니까 단기에 가격만 올라가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네들이 만든 거예요? 하향여가 한 거예요? 하향여가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두 채가 하향했다. 두 채가 모자른다. 그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 두 채를 만들어야 된다. 비용 불변일 때는 그냥요, 딱 두 채만 만들어요. 가격도 원래 들어가는 거고, 비용 증가하면 그냥요, 한 채만 만들어.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냥요, 저가주택량은 늘어난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가겠지만, 여기 그냥요, 요즘 잘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갈게요. 주거분리에 체크가 돼 있죠? 주거분리 위주로 좀 갑니다. 그래서 주거분리 갑니다. 주거분리라는 것은 일단 전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주거분리는 경계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누는 곳이에요. 아닙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누게 돼요. 자,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도시 전체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을 해요. 인근 지역. 요즘은 새 아파트 가격이 낮습니까? 굉장히 높습니까? 그럼 인근 지역에서도 차이가 많겠죠, 그죠? 갑니다.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자, 아까 계량하는데 계량 비용이 안 들어가요?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계량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가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2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가 상승분이 만약에 1억밖에 안 올라가시면 계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것을 따르면서 침입. 얘네가 떠나고요. 그럼 침입이라는 것은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그럼 아예 저소득층은 아예 바뀌겠죠. 그렇죠? 따라서 하향여가. 자, 하향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바뀌었어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바뀐 거죠. 맞습니까? 자, 들어가는 걸 따라서 침입, 바뀌는 걸 따라서 계승, 천이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상향여가다, 하향여가다. 하향여가 발생되겠죠. 그럼 여기가 계량을 안 하고 노후화되니까 여기가 그냥 환경이 좋아져요? 좀 안 좋아져요? 자, 공원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죠? 그럼 따라서 부의 외부 효과, 부외부가 발생해요. 외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예요. 반대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원래 저소득층에 살고 있어요. 그럼 계량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계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1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만약에 10억 올라갔다. 그럼 안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안 해요? 하죠. 왜들 그러세요, 진짜. 맞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주, 3주 전에 대박 터졌다 그랬죠? 분당의 리모델링인데 재건축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량비보다 가치상승이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주위에 그냥입니까? 새 아파트가 있습니까? 새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량을 안 하겠어요? 계량을 하겠어요?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서부터 있었던 분들은 좀 나이가 드셨죠. 그럼 소득이 적죠. 그럼 여기에서 계량비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떠나고 좀 젊고 소득계층이 높은 고소득층이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아예 고로 바뀌는 것은 무슨 여가가 되겠어요? 상향여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이 지역이 그냥요 공원이 생겨요. 공원이 생기죠. 스타필드가 막 생기고 그러죠.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 예전에도 풀어봤는데 보세요. 침입은 그냥요 이질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가서 고로 바뀌고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가서 저로 바뀌었다. 그럼 보세요. 침입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질적인 요소가 침입돼요. 같은 게 침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요? 저가 있는데 저가 들어가는 건 침입이에요? 침입이 아니에요? 침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이사 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침입이라는 건 그냥요 들어가는 게 다른 거 들어가요. 다른 게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그럼 출제원들이 저가 있는데 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있는 건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럼 빨리 맞추시려면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빨리 맞추셔야 돼요.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저소득층이 바뀌죠.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여가 빨리 띄워줘야 돼요? 하향여가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여가? 만약에 고소득층 들어가서 고소득 바뀌면 상향여가 나오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테크닉이에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자, 가르쳐 줄게. 자, 따라보세요. 저소득층이 들어간다. 무슨 여가?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떨어져서 그래요? 계량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만약에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증과 할인을 얘기하겠는데 들어보세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옆 사람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가 지나면 또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짝꿍이. 그럼 짝꿍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떨어지냐 올라가느냐가 달라져요.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에 막 점수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는 그냥요 들러붙어야 돼요. 들러붙어야 돼요. 맞나? 거기 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3월달부터 모의고사를 보죠. 근데 모의고사 막 3월달에 보는데 막 80점, 막 90점이 나와. 그거 재수생이야. 그래도 그냥야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어야지. 뭘 알아내야 되니까. 이해 갔나?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저소득층은요, 여기가 그냥입니까?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맞나?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붙죠. 그러면 얘는 할인 거래가 되겠어요? 할증 거래가 되겠어요? 할증 거래가 돼요. 근데 옆 사람이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야 들러붙으면 안 돼. 안 되죠. 교수님이 맨날 맞아요 그러면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큰일 나. 옆에서 분리시켜야 돼. 얘랑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럼 고소득층이 여기와 가깝다는 건 그냥야 창문 여니까 쓰레기 매입장이 보여.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할증 거래 되겠어요? 할인 거래가 되겠어요? 할인 거래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할인 거래를 원하겠어요? 할증 거래를 원하겠어요? 그럼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길 원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요거랑 자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요것만 얘기 다 했고 옛날에 161페이지 내가 불량주택만 해주시면 돼요. 불량주택 찾으셨나? 자 그러면 얘가 금이 많이 가갖고 노화가 돼갖고 완전히 노화돼서 불량주택이 돼버렸어요. 열악해서. 그럼 불량주택 문제가 생기면 삼성이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 원인은 따라서 저소득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 때문이지 시장의 실패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의 실패다, 시장 실패가 아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저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고소득이에요, 저소득이에요. 그 고가주택 사요, 못 사요? 그럼 이 시장에 저가 주택이 있다는 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산 거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잘 돌아갔다.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안 나오고 잘 돌아갔다는 거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됐다 그래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대책을 쓸 때, 정부는 대책을 쓸 때 철거하면 된다, 철거하면 안 된다. 얘 철거하면 어디가? 얘 철거하면 어디가 봐요? 철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역마다 틀려. 서울은 서울역 간다고, 부산역 간다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돼. 실제 소득을 좀 높여줘야 돼. 그래야지만 좀 금 들간대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되죠.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 지금 책은 보고 있어요? 이건 읽어볼게요. 오른쪽 팁을 볼게요. 불량주택의 원인은 시장 실패다, 아니다. 뭐 때문이다?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럼 파란 색깔 기준. 1번. 저소득층은 구매가 한계이기 때문에 저소득 때문에 그런 거죠? 3번. 불량주택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소득 산물이지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는 아니다. 아니 되죠. 그러면 4번. 철거하면 돼요, 안 돼요? 5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1번 문제 스타트. 가장 옳은 거는 2번이 제일 맞죠?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해복권 우리가 공원 같은 거예요. 편익을 추구하고요. 부는 쓰레기 매입장 같은 건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가 있죠. 다 기출입니다. 1번은 아까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됐을 때잖아요. 자, 따라서 저가 증가 하향. one more time. 저가 증가 하향. 그럼 하향이 됐다는 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됐을 때, 감소됐을 때, 증가됐을 때 하향이 돼요. 그런가요? 자, 3번.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주택은 할인되겠어요? 할증되겠어요? 저소득층에 인접한 고소득층은 할인되겠죠. 바뀌었고요.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제 해설이 참조하는데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죠. 그럼 5번.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철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로 갑니다. 160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지대론. 지대론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죠? 나오는데 중요한 게 학자 이름들이 많아요. 따라해보세요. 리카도, 마르크스, 티넨, 알론소, 됐다 많다. 그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그 정보 가치에 따라서 빼안나, 빼안나가 낫다는 거죠. 자, 할게요. 자, 빼안나는 그냥입니까? 그냥 빼안나만 알면 풉니까? 푸는데 얘는 이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지나면은 나한테 막 욕할 거. 아이씨, 무슨 마르크스고 뭐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개론을 미워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클레임이 걸려. 지금 막 하면 리카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미쳐. 왜 학자 이런데 많은 거야? 내가 미운 거가 아니라 개론이 미운 거야. 아시겠죠? 그죠? 미리 얘기할게. 그냥야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지대와 지가가 있어요. 우리가 지가라는 건 따라서 토지의 가격. 그래서 갑돌이가 3억짜리 사서 을돌이한테 빌려주면 지대는 따라서 토지의 임대료.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란 농경지의 지대는 어떤 게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유량저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지대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임대료입니까? 무슨 양이에요? 유량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유량끼리는 더해도 된다. 2019년에 1년 동안에 1,000만 원, 2020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번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가격이죠. 유량, 저량.
자, 따라서 절량은 더하면 안 된다. 2019년에 3억인데 2020에 5억이면 2억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8억이 떨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대는 무슨 양이고 량, 지가는 절량.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대는 따라서 일정 기간 토지에 대한 사용의 대가니까 기간을 나타내고 지가라는 건 일정 시 매기간 나타나는 그 환원하는 일정 시점에 대한 거죠. 자, 그럼 밑에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시면은 지가와 지대 관계는 비례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잘 봐봐. 우리가 명동은 우리가 어떨까? 봐봐. 지가라는 것은 그 식을 한번 보세요. 식을 보시면은 지가는 지대에다가 할인율을 나눴죠. 그러면 자, 할인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요구 수익률 같은 거 할인하잖아요. 그 명동은 땅값이 높으니까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높아요. 따라서 비례 관계. 이제 하나만 적어보세요. 여러분 왜 투자해서 할인한다, 깡한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럼 할인을 많이 하면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지가와 할인율은 다시 반비례. 이런 것만 넣으세요. 반비례. 다시 갈게. 지가와 지대는 비례 관계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지가와 할인율은 무슨 관계겠어요? 반비례 관계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자, 따라보세요. 리카도. 넘겨보세요.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넘기시면 마르크스 있나요? 이 두 학자가 가장 유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문제를 지금 냈는데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자, 누구하고? 리카도하고 마르크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자, 지금 내가 고전합파와 신고전합파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어떤 합파가 먼저 나왔죠? 고전 다음에 신고전 나온다 그랬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얘가 고전합파와 신고전합파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어떤 합파가 먼저다? 고전합파죠. 자, 할게요. 고전합파가 먼저 나왔어요. 고전합파가 먼저고 신고전합파가 나중에 나온 거죠. 고전은 자연적 특성이고요. 자, 얘는 인문적 특성이 되겠죠. 자, 토지가 자연적은 토지는 늘려요? 못 늘려요? 토지 자체를 주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라는 건 사람 인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인구가 증가하면 밀을 많이 찾아요. 그럼 밀의 수요가 증가하면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곡물 가격이.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가 다 우리가 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대를 따라서 잉여로 본 거죠. 뭐로 봤다고요? 잉여. 불로소로 본 거예요. 그런데 신고전합파는 우리가 이제 토지가 개량돼서 농지가 택지로 개량되게 되면 그냥요 개량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지대가 높아지죠? 그러면 개량 비용이라는 걸 높게 택지를 사면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낮출까요? 분양가를 올릴까요? 올려죠. 그건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지대는 토지에 따라서 생산 요소, 비용을 본 거죠. 신고전합파는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으로 본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따라서 고전합파는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지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그래서 잉여다. 자, 따라서 신고전합파는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죠. 그럼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따라서 비용, 항상 생산 요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합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고 얘는 안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아예 요약한 거를 가볼게요. 넘기시면은 책을 다 본다는 거는 좀 그렇고, 페이지 가시면은 164페이지 가시면은
심화학습에 지대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를 다 했으니까 또 다 하나씩 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차액지설과 그 다음에 절대지설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럼 차액지설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요건 비옥도입니까? 비옥도의 차이예요. 그런가요? 그럼 비옥도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지대가 다릅니까? 그러면 차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리카르도 찍으셔야 돼요? 리카르도잖아요. 도 들어갔죠? 다시 할게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그렇다 서론도 찍지 마세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합하죠? 자, 그러면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잉여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대가요, 곡물 가격이 그냥요, 비옥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지대가 받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수확이 계속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체감할 수도 있죠. 수확 체감 법칙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안 않죠. 다 공부했잖아, 우리가. 맞나요? 왜일까? 그냥이야 차이가 있어. 그럼 지대가 아주 낮은 곳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맞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냥요 절대지대설이에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나타나겠죠? 토지의 사유화를 강조해서 소유권을 강조해요. 그럼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냥요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그런가요? 누가 얘기했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르크스는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따라서 절대 다 걷는다. 그럼 한계지를 다 걷죠?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래서 요령.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자, 뭐에 따라 차이가 생겨? 그냥이야 금액이 달라. 차익 지수를 찍어야 되지.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지대가 다 틀려. 지대가 제로인 곳이 있지. 그럼 한계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얘는 무슨 합파야? 그럼 자, 이렇게 해보세요. 고전합파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잉여로 봤죠. 신고전합파는요? 비용을 본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고전 잉어, 오래된 잉어가 이따만한 잉어가 있는데 이걸 잡으면 신고가 들어가면 비용을 내라 그래요.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고전합파는 뭐로 봤다? 그럼 얘도 뭐로 봤다? 그러면 이 지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죠. 따라서 잉여, 그 비옥도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틀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 계셔는 무슨 고전합파다? 신고전합파죠. 얘는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자, 따라서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다.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이야 한계지인 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토지의 사유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할게. 키포인트가 이거야.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 찍어, 리카르도 찍어. 소유권 요구한다 그러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소피 마르소 아세요? 네. 소피 마르소. 안 먹혀. 이렇게. 무슨 지대? 그냥이야 요구한다는 거죠. 사유화 가져가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차익지설 리카도 있어요? 자, 얘는 자, 따라해봐.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잉여다. 생산비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전합하기 때문에 자연적 특성의 토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맞나? 근데 마르크스는 그냥이야 신고전합파야. 그래서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다. 안 따라한다. 따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다. 잉여다. 생산비다. 생산비 일부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자본을 구별할 필요가 없이 생산 요소로 다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해하셨어요? 문제로 이제 확인할게. 스타트. 2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 자,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잖아요. 리카도는 무슨 지대설을 얘기했나요? 차액제설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절대가 나와야 돼요? 차액이 나와야 돼요? 비옥도에 따라서 수학체험 법칙을 전제로 했죠. 자, 절대설은, 자, 따라서 절대 다 내라. 강제적으로 요구한다. 그럼 다 내라는 뜻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채열등지가 한 개지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3번, 리카도가 나오면 소유권이 나와야 돼? 비옥도가 나와야 돼? 여긴 다 소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가 나오면 다 누구야?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체제가 되다 보니까 소유권을 인정했죠.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만 발생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대가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심판 봐요. 이거. 요건 무슨 학파요? 누가 읽었어? 마르크스의 절대설이죠. 그럼 차익이다, 절대다. 절대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죠? 5번이 정답인가요? 그러면 절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생산 비용으로 봤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티넨. 결례가 다 나와. 그래서 163페이지로 가보세요. 163.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수성비를 강조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비옥도에다가 이 수성비에 대한 위치를 강조해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서 농업입지론을 전개해요. 농업입지.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안쪽은 조방적이에요? 중심쯤 집약적이에요? 나가면 조방적이죠? 그래서 안쪽이 이제 중심지가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다는 얘기죠. 그럼 안쪽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수송비가 좀 적게 들어가나요?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했어요? 발달하지 않았어요? 다 농산물들이 들어와서 나가죠? 나가다 보니까 교통비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나갈수록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간다? 수송비. 그럼 안쪽으로 수송비가 절약되죠? 그럼 땅에 대한, 그러면 얘는 무슨 비를 강조한 거죠? 수송비에 대한 위치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수송비와 지대와 수송비는 따라봐요. 반비례다. 자, 그러면은 이 지대라는 것은 아까 리카도는 그냥요 비옥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상고에서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뺐는데 튀는 그냥입니까? 여기다 수송비를 강조합니까? 수송비죠. 자, 그럼 여기서 100원, 여기서 10원, 10원이면 얘가 80원인데 얘가 80원을 바뀌면 얘가 10원을 바뀌니까 따라서 반비례 관계죠. 그럼 지대 곡선을 그려볼게요. 지대가 이렇게 돼서 중심지에서 외곽이다. 그럼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면 자, 이 지대 곡선은 어떻게 돼요? 안쪽은 높고 점점 낮아지죠? 우하향하는데 한계 지대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약적인 게 그냥요 안쪽 중심지에 있어요. 가파르죠? 근데 조방농업은 그냥입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습니까? 조방농업이 띠를 형성하면서 입지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지대와 수송비는 따라서 반비례다. 집약과 조방이 그냥이다. 기울기가 다르다. 그럼 집약 쪽이 안쪽에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비를 강조했다? 수송비를 강조하죠. 그래서 다 예전 했기 때문에 넘기셔서 그 요약된 걸 볼게요. 164페이지 요약된 걸 보면 자, 지금 여러분들 입지교차 지대설 튀넨이 있어요. 고립국인데 얘는 무슨 비를 강조했죠? 수송비죠. 근데 도시에서는 교통비로 바뀌겠죠? 그럼 얘 나오면 일단 무슨 비가 중요한 겁니까? 수송비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4번에 1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요. 4번에 1번. 농업입지론의 튀넨은 고립국 이론인데 토지용 양태는 경작농작물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에서 결정돼요. 수송비예요. 수송비라고 하셔도 돼요. 위치에 대해.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거리에 의한 동심원 지대 이론을 제시했죠. 이해 가셨죠? 그럼 자, 여기 이제 지금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암기 기법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박스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차의 지대설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죠? 리카도예요. 보고 있나요? 차이라고 하고 절대 지대를 주장한 학자가 있죠. 절대 지대설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이해하셨어요? 절대. 그 다음에 좀 전에 입지교차 지대설 기억나시죠? 그럼 입지교차 지대설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다? 튀네. 그런가요? 그래서 좌측에 팁, 암기법. 자, 어떻게 돼? 내가 조금밖에 못 받아서 지대를 열받지?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자, 우리가 다 야매가 지역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니까 전마라는 게 있잖아요. 전마, 임마. 전마. 그러면 전마. 그냥이야 입이 튀어나왔어.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전마, 입이 튀어나왔다. 그럼 차익은 뭐다? 리카도. 절대는 마르크스. 입지교차는 튀어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야매가 좀 틀린데요.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카르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비옥도 나오면 어떤 게 생각하시죠? 리카도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죠? 근데 리카도 나오면 차익지설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나?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가 나오잖아요. 마르크스는 절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중에서 차익을 주장하는, 차익지설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죠? 리카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고 내가 아주 심심하니까 할게. 리카도하고 마르크스하고 경양식집에 갔어요. 경양식집에 가고 얘가 스테이크를 쏜다고 했는데 간 거야. 근데 집에다 카드를 놓고 왔어. 뭘 놓고 왔어? 그럼 그냥이야 차익이 모자라. 이걸 마르크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차익에 대해서 리카르도로 계산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힘들어 죽겠다. 차익에 대해서 누구 카드로? 그럼 차익은 무조건 리카도로 암기를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나도 초라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